네, 반갑습니다. 마이다 사이트의 김종선입니다. 예. 자, 오늘은 모드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드 해석은 진동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쉬운 해석이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예. 그래서 모드 해석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해할 수 있다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진동 해석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드 해석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알아야 될 주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것들은 진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진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진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량이 달려있는 물체가 있다고 보시면요. 예, 어떤 질량이 달려있는 물체가 있고 스프링이 달려있다 하시면 자,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당겨 놓습니다. 예, 당겨 놓은 다음에 요걸 탁 놓게 되면 자기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예, 이렇게 물체가 왕복 운동을 하는 걸 갖다가 저희는 진동이라고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동을 좀 더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시려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보이시는 자유진동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보시는 것들이 강제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특히 모드 해석에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유진동이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일단 정의에서 보신 것처럼 자유진동은 외력이 없는 경우 복원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진동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그냥 달아놨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적 평형 상태에다가 교란을 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교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를 갖다가 당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체를 당겼다가 놨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외력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혼자서 진동을 하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예, 요 현상을 자유진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자유진동이라는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은 강제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강제진동은 말 그대로 외력이 작용하는 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잡고 흔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흔드는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강제로 진동을 유발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진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구조물이 어떤 고유 진동수를 갖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잡고 흔드는 진동수대로 똑같이 흔들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가진대로 구조물도 똑같이 가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자, 감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감쇄라는 건 어떤 물체를 갖다가 진동을 시켰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멈추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멈추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요. 그 힘들을 대표해서 감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진동은 자유진동과 강제진동으로 구분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을 갖다가 멈추게 해주는 것들이 감쇄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유진동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적 평형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힘을 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 그림처럼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까만색 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인파, 코사인파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진동은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이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는 요 그림이 정적 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량 하나 달아놓고요. 매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프링 하나 달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매달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만히 매달아 놨을 때는 이렇게 아무런 변형 없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어떤 초기 조건이라는 걸 줄 겁니다. 초기 조건은 얘에다가 힘을 탁 줄 수도 있고요. 퉁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퉁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변이만큼 당겼다가 놓는 경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정한 변이만큼 당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이제 놓기 시작을 하시면요. 예. 혼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예. 자,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런 사인파나 코사인파 곡선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요. 처음 시작은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옆에서
비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불을 비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축이 시간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위치가 요 점들이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정한 시간에서 요 위치에 왔을 때 예, 시간을 찍으면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요 위치에 왔을 때 시간을 찍으면 요 위치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왔을 때 찍으면 요 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점들을 전부 다 이으면 자, 지금과 같은 사인파나 코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 그래프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 그래프에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어떠한 위치에서 아래로 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위치를 갖다가 저희는 앞으로 고유 주기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내추럴 피리어드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회 반복 운동을 하는 시간이 몇 초인지를 정의하는 게 고유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고유 주기를 역수를 취하게 시게 되면요. 역수를 취하게 시면 1초당 몇 번 흔들리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고유 진동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거나 뭔가 실험을 하셨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값들이 요 고유 진동수 값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추를 달아서 자유 진동을 시키신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서 1초에 몇 번이 흔들리는지를 갖다가 헤아릴 수 있다 그러면 그 헤아리는 숫자가 고유 진동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고유 진동수에 역수를 취하시게 되면 다시 고유 주기로 온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은 고유 각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이제 내추럴 앵귤러 프리퀀시고요. 내추럴 프리퀀시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좀 싫어하시는 오메가 n이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로 표시가 됩니다. 예.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은 이제 사인파, 뭐 코사인파, 라디안 이런 것들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자, 얘들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조금만 좀 이해를 하시면 얘가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앞에서 보셨을 때는 저희가 어떤 정적 평형 상태에서 물체를 당긴 다음에 놨을 때 수직 운동을 한다고 보셨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한다고 보셨고요. 예. 자, 지금 이제 또 같이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요 원래 이제 정적 평형 상태에서 예. 요 당긴 만큼의 거리를 R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R이라고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하나의 점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점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얘를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아갈 겁니다. 자, 돌아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색깔을 좀 바꿔서 한 번 더 표현을 시연을 해보면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수직 운동을 하는 점이 요 위치에 왔을 때, 일정한 위치에 왔을 때, 자, 요 빨간색 원래 있는 점도 돌려가지고 요 똑같은 위치를 옮깁니다. 위치를 옮긴 다음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똑같이 불을 비춥니다. 불을 비추면 예, 수직 운동하는 거랑 회전해서 왔던 위치가 똑같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에 찍어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점이 이까지 왔다 그러면 얘도 이만큼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불을 비춰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수직 운동이든 원운동이든 예, 일정한 속도를 맞춰주면 예, 옆에서 불을 비춰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사인파나 코사인파 형태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저 돌아가는 속도를 저희가 앞으로 고유 각진동수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질량 하나를 달아 놓으시고 예, 얘를 당겼다가 놨을 때 1초에 몇 번이 흔들린다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요. 몇 번이 흔들린다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수학적 계산을 통해 가지고 고유 주기도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 각진동수들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직 운동, 원 운동, 회전 운동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인파, 코사인파 그래프로 다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린 것들이 대부분 시간축에 대해 가지고 변이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그려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동 해석을 하시게 되면 타임 도메인, 시간 영역에 대한 것들을 갖다 표시를 할 때는 요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사인파, 코사인파가 그려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그래프를 앞으로 딱 돌립니다. 90도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는 제가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돌려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진폭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다시 원래 있던 위치까지를
고유 주기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역수를 취하게 되면 1 나누기 tn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헤르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진폭이 똑같기 때문에 아래쪽은 표시를 하지 않고요. 여기에 진동수를 적어주신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가 주파수 도메인 영역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억나셔야 되는 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사인판을 코사인판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런 주파수 도메인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들을 보시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고유 진동수나 모드 해석을 하셔가지고 보는 값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드 해석은 일단은 기본적인 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 진동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구조물이 몇 헤르츠로 흔들리느냐, 1초에 몇 번이 흔들리느냐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나아가면 그 흔들리는 형상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들이 모드 해석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드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용어들, 고유 주기, 고유 진동수, 고유 각진동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 고유 주기, 고유 각진동수가 어떤 영향성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다자유도 구조물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